추석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늘 분주해집니다. 아직 새벽도 채 밝지 않은 시간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떠오릅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음식 준비, 제목처럼 여겨지는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탕 끓이기. 명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보다 또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어가지만 매년 명절은 제게 여전히 전쟁과도 같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도 형편껏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명절이 되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큰형님네 가족도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 형님네가 늘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시어머니는 애써라, 네가 아니면 이 많은 걸 누가 다 하겠니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곤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칭찬이자 동시에 무게로 다가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이 다 되어가고 그제서야 형님네가 도착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늘 빈손에 가까운 차림입니다. 그럼에도 형님은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게 왔다며 한숨을 쉬고 형님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들어와서는 음식 냄새를 맡고 벌써부터 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새벽부터 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 맛있게 먹기만 하고 가는 거네. 형님네는 앉자마자 차려진 음식 앞에서 즐겁게 먹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 좋구나 하시지만 저는 접시에 전을 담아내면서도 얄미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서운한 건 아이들 용돈 문제입니다. 명절이면 어른들이 조카들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챙겨주는 게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저와 남편은 형님네 아이들에게도 늘 용돈을 챙깁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이게 가족이지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준비해 건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조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니까요. 그런데 정작 형님네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용돈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시어머니께서 은근슬쩍 형님께 얘네도 챙겨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형님은 그때마다 아이고 이번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준비를 못했네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깜빡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니 이제는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느 순간 눈치를 채고 명절에 조카들이 용돈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며 괜히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더 황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형님네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집 근처에 물이 새서 수리를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척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날 형님네는 집 근처에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넘기셨지만 저와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오기 싫다고 말하면 덜 얄밉겠다. 왜 굳이 핑계를 대며 속까지 상하게 할까? 사실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명절 준비를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늦게 와서 음식만 먹고 용돈 하나 주지 않고 가끔은 핑계 대며 아예 오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참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남편은 늘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만 잘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만 잘하려고 하니 결국 제가 고생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형님네 가족이 떠오르면 벌써부터 얄밉고 서운한 감정이 앞섭니다. 이번에도 또 늦게 와서 먹고만 갈까? 아이들 용돈은 이번에도 없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그저 공평했으면 합니다. 명절이라는 게 온 가족이 함께 도우며 즐기는 자리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님네의 모습은 매번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저에게만 더 큰 짐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로서 명절마다 시댁을 위해 성심껏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형님네 가족의 반복되는 행동을 볼 때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성의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라는 따뜻한 명절이 제게는 매번 시험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만은 형님네처럼 되지 말자. 내 아이들에게는 언젠가 며느리에게는 억울한 마음을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또다시 다가올 명절을 준비합니다. 추석 당일 형님네가 늦게 도착해 한바탕 음식을 먹고 떠난 뒤에 집안은 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상다리가 부서질 만큼 차려냈던 음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싱크대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지쳐 방 안에서 뒹굴거나 TV를 보며 놀고 있고 저는 다시 부엌에 서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네는 음식만 배불리 먹고 차가 막히기 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 막히는 건 내려올 때도 똑같을 텐데 왜 올 땐 늦고 갈 땐 그렇게 빠를까? 거실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음식 찌꺼기, 쓰러진 컵,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까지 형님네가 앉았던 자리만 유독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썼다. 내 덕분에 명절이 돌아간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늘 나한테만 이 수고를 맡기시는 걸까? 형님네에겐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 남편은 벌써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던 말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솔직히 불공평하지 않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늘 그렇듯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부모님 마음만 편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참아왔지만 왜 그 참음의 대가가 늘 저 혼자인 걸까요? 형님네는 편안히 웃으며 명절을 보내고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생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남은 음식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형님네는 늘 늦게 오고 또 이렇게 음식만 먹고 가시니 좀 서운해요. 저만 너무 일찍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아,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하겠니? 큰애들 기분 상하면 또 나중에 멀어질까 걱정돼서. 그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고 계셨던 거지요. 결국 모든 무게는 둘째 며느리인 제 몫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해. 형님네는 늘 늦게 와서 밥만 먹고 용돈도 안 주고 뒷정리는 우리가 다 하고. 그럼에도 당신은 그냥 넘어가자고만 하고 나 혼자 바보 되는 기분이야. 남편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마음 알면서도 괜히 가족들 사이에 불편해질까봐 말 못했어.
근데 이제 나도 알겠다. 이번 명절 끝나면 형님한테 한마디 할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추석은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에게는 그 자리가 오히려 불공평함과 서운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로서 늘 앞장서 준비하고 아이들 용돈도 챙기며 성심껏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형님네의 반복되는 행동은 결국 제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계속 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형님네에게 제 진심을 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억울한 며느리로 남지 않기 위해, 나의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